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놀면무한히에서 핫했던 거네요? 네, 흑임자 갸또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바로 출시를 했습니다. 건대입구역에 있는 무드림에 오시면은 수제로 만든 흑임자 갸또를 드실 수 있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금투세 이슈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바이든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드렸잖아요. 그게 최근에 코스닥 주가 하락의 큰 원인들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물론 시장은 명확하게 지표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때문에 명확하게 빠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애널리스트든 이코노미스트든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든 예측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이유로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상반기와 하반기의 변화가 7월 초부터는 코스닥이 지속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더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상승은 하긴 했지만 그런 이슈가 분명히 존재를 했다. 우리가 하락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 때가 사실은 매수 타이밍이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총파업 이슈가 또 나왔죠, 이틀 전에. 그러면서 또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총파업이 끝나게 되면은 주가에 급등하는 원인이 되겠죠. 그런 것들의 타이밍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은 다우존스 역사상 최고가 1%밖에 안 남았고, 나스닥은 또 역사상 최고가가 또 나왔고요. S&P 500도 또 역사상 최고가가 또 나왔고, 정말 강한 주가 흐름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의 착시 효과로 인해서 2,900에 가까우긴 했지만 실제로 개별 종목 하락수가 훨씬 더 많고요. 문제는 코스닥이란 말을 지난주부터 계속 드렸는데, 이렇게 보면은 박스권 자체는 잘 그려가고 있는 그렇게 나쁜 차트는 아니지만, 실제로 보면은 코스닥을 주로 이루고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도 연일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고, 최근에 좀 상승했었던 제약바이오 몇 종목이 코스닥도 받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려하고 있는 거는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8일 연속으로 대량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분명히 금투세라는 영향은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이 잘못 알고 댓글을 남긴 분이 있었는데, 금투세 같은 경우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개인 투자자들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시장을 모르니까 하는 말이고요. 큰 돈을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있고 세력화되어 있는 집단들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뭐 세력의 패턴을 공부를 한다던가, 세력의 매집 여부를 확인한다던가, 평단가를 확인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들인데, 그런 세력들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10원도 내지 않던 세금을 3억 이상 수익이 났다고 해서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7.5%거든요. 그거를 일괄적으로 부과한다니, 평상시에 내가 뭐 대주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항상 11월 달에 투매가 나왔었거든요.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반기부터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또 하락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나오기도 한 것처럼, 그만큼 시장에서 금투세만큼 현재 중요한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 연일 신고가를 가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약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금투세 이슈가 해결된다면 저는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여할 거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비중을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7월 4일에 관심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복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4일 종목은 디스플레이의 LG 디스플레이와 비올이라는 미용기기 종목이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7월 5일 시가 대비해서는 약 한 7% 정도 현재 상승을 했는데, 디스플레이는 재무제표를 보시면 제가 좋진 않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영업이익이 22년도에 2조 850억 원 적자, 23년도에 2조 5,102억 원 적자, 근데 24년도 추정치가 3,793억 원 적자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면 흑자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2024년도를 봤을 때.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미국의 투자에 대한 얘기들도 좀씩 나오고 있고, 이런 흑자 전환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관련된 주들이 바닥을 치고서 어느 정도는 좀 올라오고 있는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선정을 했었던 거고, 현재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 7% 정도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이 6조 4,850원짜리 대형주기 때문에 그만큼 중형주나 소형주에 비해서 주가 변동성은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고려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양매수가 들어왔고 1개월 누적 수급이 1,049만 2,249억 원으로 큰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투자신탁 사모펀드에서 꾸준하게 매수세를 늘리고 있다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해 간다면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여전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올 같은 경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저희 매수매도 방에는 그런 일정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그날도 분명히 방송에서 7월 9일이 RCT 예비 결정일이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것이 또 밀리게 된다면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틀어드릴게요. 오를 때는
때는 사실은 좀 매도를 하고 하락할 때마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박스권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비홀은 지난주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RCT 예비 판결이 7월 9일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연기되면은 물론 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분명히 스케줄 매매가 가능한 종목임을 말씀드렸었고 그런 것들이 또다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가 하락은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물론 박스권은 전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는 조금씩 비중을 늘려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모든 방송을 볼 때는 무지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방송들이 10분 내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본인이 당연히 검증하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7월 8일에 다 팔았거든요.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게 된다면 위로 5%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못하게 되면은 다시 또 10% 이상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제 주식 강의에서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기초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럼 오늘이 7월 11일인데 오늘자로 또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도 말씀해 주시나요? 제가 이제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주식 토론방에서도 말씀드렸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지수 61선과 121선을 지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늘려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오늘이 그날 후보였습니다. 7월 9일인 화요일에도 61선과 121선 지지를 했고 어제도 사실 종가 때 좀 위험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지지를 했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다시 121선, 61선, 5일선이라는 이동평균선을 또 장대 음봉으로 이탈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또 비중 확대는 연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안정적으로 주가 상승이 시작돼서 61선과 120선 위로 안착할 때까지는 다시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보유 종목을 관리한다든지 그렇다고 폭락장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에 있는 실적주들을 매수한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주가가 하락이거나 변동성이 약한 때는 어떤 종목 사면 좋겠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주도 테마나 주도 주를 사야 되는데 7월달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 업종은 현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작년에는 3월부터 7월까지의 배터리, 8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반도체라는 주도주 업종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 이후에도 제가 2월달부터 말씀드렸던 화장품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주도 업종이 됐지만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주들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파킨슨병이나 치매, 알츠하이머 관련된 종목들도 두 종목 다의 공통점은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이런 종목들이 많은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게 좀 핵심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락장에서 해야 될 일은 지수의 역행에서 주가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4일 전이 월요일에 법학자문원이 채널에서 추천했던 종목이 인빈티지 랩이거든요. 추천 이후에 무려 20%가 올랐습니다. 물론 인빈티지 랩은 테마주란 말씀도 미리 드리긴 했고요. 뭐 실적주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수를 이겨내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종목 추천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섹터로는 최근에 테슬라가 한 30% 정도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ESS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시총이 1조 9천억 원 정도 되는 중형주인 서진시스템을 추천을 드렸었고요. 우리의 재무제표 요건에 실적주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23년도 490억 원에서 24년도 추정치가 1613억 원으로 약 한 3배 정도 상승하는 실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기반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서진시스템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치매 알츠하이머 관련된 주인 종목들 중에서 오늘도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양봉이 나오고 있는 보로노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사실 제약바이오는 저는 가능하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부를 해보시고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파킨슨병에 관한 물질 협약을 맺은 이력들이 좀 있고 최근에도 치매 치료주로 재료가 발생을 하면서 추가적인 좀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2024년 4월 19일 28,000원대에서 2024년 7월 11일 74,000원대까지 단기간에 좀 급등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투자자 수급 동향을 봐도 기간순 매수가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전날의 종가를 손절 기준으로 잡고서 끌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종목을 비중 있게 투자하기보다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보로노이라는 종목을 추천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ESS 테마에서는 그래도 시총이 가장 큰 서진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오늘도 코스닥의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5%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치매체류제의 보로노이, ESS의 서진시스템 이 두 종목을 다음 주까지는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은 7월에도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